책쓰기 작가 김병완. 그는 대기업에서 11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 사직을 하고 도서관에 칩거하다시피 하며 책만 읽었습니다. 3년간 읽은 책은 무려 10,000권에 달했고, 10,000권의 독서 이후 책을 쓰면서 3년간 무려 60권의 책을 출간하며 신들린 작가라는 호칭까지 얻게 됐습니다. 현재 책 읽기와 책 쓰기에 관해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김병완 작가. 대한민국을 독서 강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병완 작가를 만나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완 칼리시를 이끌고 있는 김병완입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11년 정도 계속 다니다가 갑자기 저한테도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슬럼프가 되었고, 저는 과감히 용기를 내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어디에 갔을까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무려 3년 정도 도서관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 3년 정도의 도서관 생활을 통해서 저는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의 도서관 생활을 이렇게 불러요. 3년 1000일 독서의 시대. 3년 1000일 독서를 통해서 저는 지금 책쓰기 학교 교장이 될 수 있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 1000일 독서는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제 인생에서 소중한 시기였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해드리는 본격적인 주제가 뭘까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이것이거든요. 당신은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린 어떤 독서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1000일 독서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고 접하게 된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기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위인들을 책을 통해서 만났던 기간이죠. 그 3년 1000일 독서를 하면서 제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요거였어요. 독서도 종류가 있구나. 독서도 똑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보니까 독서도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가지의 종류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독서는 어떤 독서일까요? 어떤 독서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종류의 독서는요, 독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독서예요. 독서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독서. 저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독서, 부자가 되기 위한 독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한 독서를 저는 간단하게 성공의 독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성공의 독서는요, 크게 보면 우리가 보통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책을 보잖아요. 이것도 성공의 독서에 포함이 돼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남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이것도 성공의 독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부류, 성공의 독서를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성공의 독서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이 전 세계의 위인들, 전 세계 독서가들을 다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가장 성공의 독서를 많이 했던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또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었어요. 빌 게이츠는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그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라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있는 워렌 버핏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독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종류의 독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독서는 뭘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 종류의 독서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독서예요. 즉, 이건 뭐냐면 배움과 성장의 독서. 독서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독서예요. 저는 이러한 배움과 성장의 독서를 한마디로 성장의 독서라고 불러요. 이런 성장의 독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 중국의 공자였어요. 또 한 명은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였어요. 자, 먼저 중국의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생을 배움과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고 평생 공부하고 독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제자를 길렀죠. 그리고 공자는 이런 말을 하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평생 배움과 성장의 독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자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자, 일본의 또 그 다음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자,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아세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지폐들 중에 가장 고액권이 만원권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이 만원권 지폐에 얼굴이 있는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평가하기에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지금의 일본을 있게 만든 한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독서를 즐겨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근대 일본을 독서하는 독서 국민을 탄생시키고 독서 강국 일본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유키치예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독서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한테 독서하도록 계몽을 시켜요. 어떻게? 이렇게 계몽을 시켜요.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또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당신도 독서를 하면, 공부를 하면 무도 될 수 있다. 천왕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이렇게 일본 국민들을 계몽하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드는데 초석을 닦은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성장의 독서를 했던 두 사람이에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세 번째 종류의 독서예요. 제가 발견한 세 번째 종류의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헌신하는 독서, 즉 뭐라고요? 소명을 위한 독서였어요. 이게 세 번째 종류의 독서고요. 이 소명을 위한 독서를 저는 위대한 독서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자, 이 위대한 독서를 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혹시? 전 세계 독서가들을 제가 다 연구하고 살펴보니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 책 100권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할 거니까. 자, 이 두 분은 누구냐면 첫 번째, 안중근 의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자, 어떤 분인가요? 자기가 임금이 되었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독서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몸에 병이 나도 독서를 했어요. 그러나 평생 살면서 독서를 열심히 했다고 제가 무조건 저분은 위대한 독서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은요 항상 집현전 학자들한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날 때마다 집현전 학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민족과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죽읍시다. 이게 바로 위대한 독서를 했다는 증거란 거죠. 세종대왕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독서를 하셨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독서는 진짜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면 멈출 수 있죠. 최고의 성공의 위치니까. 배움과 성장의 독서라면 자기가 병이 나서 몸이 아플 때는 멈출 수 있어요. 그게 더 고통이니까. 근데 병이 나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누구라고요?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을 당하셨죠. 3월 26일.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날 그 집행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지막 5분을 주십시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독서를 마저 해야 합니다. 내가 책을 마저 읽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독서가 위대한 독서라는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한 독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는 독서를 하지 않아요. 배움과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했다면 그러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의 독서는요, 소명을 가진 독서, 위대한 독서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천해야 했던 독서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독서의 증거예요. 자, 이 두 분은요, 한 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디에 동상이 있어요? 남산, 서울의 중심인 남산 정상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워렌 버핏, 빌 게이츠의 그 성공을 위한 독서보다 아니면 중국의 공자,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성장을 위한 독서보다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독서가 한 100배 정도는 더 좋고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이 위대한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운이 좋아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독서가 그 뿌리가 되고 밑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선조들, 누구? 안중근 의사와 세종대왕의 위대한 독서,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조선의 우리 선조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의 위대한 독서들을 제가 발굴해서 후손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이었습니다.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독서라는 게 사실은 이 습관이 되면은 또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습관이 안 됐어요. 예?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한 달에 그래도 두세 권씩은 읽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와. 의외인가요? 예? 아, 이것도 놀라운. 나는 한 달에 한 3페이지? 아, 예.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읽다 보면은 또 3페이지. 그 한 권이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접어놓은 부분에서 그게 1년이 또 넘어가고. 다시 처음으로 가는. 다시 또 처음으로 갈 수도 있고. 야. 맞아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시니까 또 독서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의 뇌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독서하는 뇌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스마트폰 강국, 인터넷 강국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어요.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될 텐데. 그래. 이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면은 방금 지나가고 나면 뭘 봤던가 할 정도인데 네. 책은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면 다시 볼 수 있고 하는 게 그게 참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김병환 작가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그죠? 11. 김병환 작가님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S전자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직서를 내고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부럽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네. 그 기간 읽은 책이요. 무려 1만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3년간 10,000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법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60. 김병환 작가님은 10,000권의 독서 이후 3년 동안 무려 60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그중 베스트셀러는 물론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됐거나 경영자 조찬 모임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 보여주세요. 2013년 지금껏 가장 많은 책을 출간한 해였다고 합니다. 무려 23권의 책을 1년간 23권을 냈다고 하십니다. 현재 김병환 작가님은요, 책 읽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일주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와, 가능한 야. 건가요? 그게 가능하나 싶네요. 10,000권을 읽는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독서량인데 이거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딱 생각을 가지셨어요? 제가 처음에 11년 동안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표를 딱 그만둔 이유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뭔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입사해서 한 5년 차부터 한 7년 차부터 약간 위기가 온 거죠. 도서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11년 차 마지막 날 용기를 내고 사표를 내고 과감하게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 읽는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진짜 눈부시게 행복했던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 독서를 하면 그 행복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 중에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걸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행복의 단계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독서 삼매라고 하거든요. 몰입의 최고의 단계 빠지면 가장 행복한데 저는 지복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지복을 느끼면 이 세상 사는 일상이 굉장히 싫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도서관에서 죽을 때까지 책만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리고 지복이 생기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분노나 이런 모든 게 없어져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분노나 아픔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선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꼈던 거죠.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뭐 흔히들 뭐 독서 산매경에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참 우리 같은 경우에 시작 한번 해보자. 책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책상 딱 정리부터 일단 해요. 다른 거부터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물티슈 가지고 네. 싹 닦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탁 펼치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작하다 보면 파리 한 마리가 휘. 저거부터 잡아야지. 파리 잡고 나면은 책은 어디 갔는지 몰라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다른 되죠. 일을 하게 돼. 맞아요. 자, 그러면서 또 원래 대기업의 연구원이셨다고요. 무슨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휴대폰 연구원이었어요. 휴대폰 연구원을 11년 동안 했었는데 11년이요.
네, 11년 동안 휴대폰 연구원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기가,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이 태양빛을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촛불에 연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과 같은 큰 걸 경험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명언입니다. 태양을 본. 태양빛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작은 촛불이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이야, 성과금도 그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S전자 같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고액 연봉에. 네. 고액 연봉인데 억대 연봉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억대 연봉 대신 1만 권 독서의 즐거움을 선택한 바보 같은 남자입니다. 네. 그때는 결혼하셨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거를 그걸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부인? 아,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통보였나요? 예,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어떤 와이프가 남자가 통보도 대기업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나 회사 나간다 이러면 붙잡을 거다. 그거 보고 시집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맞벌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첫 1년 도서관 생활하는 1년 동안은 전세에서, 또 1년 후에는 월세에서, 또 1년 후에는 막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도 없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김밥 하나 먹을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루 종일 책을 보면 이 도파민,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죠? 아니 가장이니까 아이도 있고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안 하셨나요? 어떻게 도서관에만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책에 완전히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즐거움에 미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말이 그냥 책에 미친 남자.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책에 완전히 미쳐서 책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저 때문에 막 미쳐가는 거죠. 3년 동안. 아내분은 정말. 그렇죠,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집에 있으면 지옥이었는데 도서관에 가면 천국이었어요. 아내분은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와이프나 네.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나쁜 아빠예요. 왜냐하면 매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도서관에 있는 거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성장하는 걸 보고 이것도 어떤 작은 행복이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나중에 너네 아빠, 자기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란 거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좀 나중에 크면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와이프도 그때 와이프가 지금의 와이프예요. 근데 그 와이프도 지금은 저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 3년 동안은 구박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길게 보고 독서에 미쳤는데 지금은 어떤 가정보다 더 훌륭한 가정이죠. 어떤 가정? 돈 잘 벌어다 주는 가정. 아니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어떤 꿈이 있어서 내가 독서량을 늘려야겠다. 그렇죠. 큰 그림 뭐 그리신 게 있던 건가요? 그게 있었나요? 저는 회사를 나올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내가 3년 동안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작가가 되고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독서를 하겠죠. 근데 저는 O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대포.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이 그냥 이 순간 책 읽는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책만 읽었는데 3년을 읽으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거를 없는다. 저도 3년 동안 밥만 먹고 책만 읽었거든요. 대한민국의 40대 성인 남자가 밥만 먹고 책만 읽는 걸 3년 동안 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낙관적인 성격 때문에 3년 동안 책만 읽게 되니까 갑자기 빅뱅 현상이 나오면서 책이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했으니까 다산북스에서 갑자기 500만 원 주면서 이건 책 3권이다.
한 달 썼는데 책 3권이다 이러면서 500만 원 주면서 출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책을 쓰는 작가가 꿈에도 제가 꿈도 꾼 적이 없는데 계획이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재미있는 동양고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정말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독서를 했으면 이 책은 저한테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아하.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죠. 그걸 이용한 그렇죠. 것은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뭘 하면 부자가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서 진짜 불광불거 미친 사람만이 돈이 따라오는 거죠. 부산물로. 그렇습니다. 네. 원래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제가 40대가 되기 전까지 제가 인생의 결정적인 결정을 한 건 3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9수.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네. 짧게 살았는데 39살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회사 대기업도 포기하고 완전 인생이 망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40이 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11년 동안 다니면서 읽은 책이 11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책 읽기 하고 관계없던 사람이었어요. 책을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책의 어떤 독서의 즐거움과 맛을 진짜 온전히 한번 맛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공부하기에 바빴고 일하기에 바빴고. 더더구나 결혼까지 했죠. 그렇죠. 예. 애까지 봤죠. 어떻게 갑자기 책이 그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도서관에 딱 가서 도서관 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막 책을 막 볼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처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보는데 완독을 했어요. 3주 동안 이 책을 한 권을 보고 책을 딱 덮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는데 제가 3주가 걸린 거죠. 3주가 걸리고 책 한 권을 딱 보고 책을 덮었는데 저한테 남았던 게 뭘까요?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5개월하고 8개월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실력이. 8개월 동안 저는 내가 독서를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제가 독서를 한 수십 권을 했을 건데 그 수십 권이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낭비가 되는 독서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고 제가 변화도 성장도 없었어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8개월 동안의 독서 기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9월 달부터 제가 한 게 책을 읽으면서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초서라고 하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초서법이에요. 이 초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약간씩 독서의 실력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서 좀 더 성장하고 또 1년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저의 독서의 실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똑같았던 거죠. 그러다가 2년 됐을 때 약간 좋아졌고요. 3년 됐을 때 제가 읽은 10,000권 중에 90%를 3년 차에 다 읽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초서 독서법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독서법이 3가지였거든요. 그중에 자기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두 아들한테 계속 편지로 강조했던 유일한 독서법이 초서 독서법.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초서를 무시하지 마라. 두 아들이 초서 독서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초서를 무시하지 마라. 이 초서로 독서를 하게 되면 열흘 동안 100권의 책을 읽고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권의 스피드죠.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제가 그 문장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 속도법 책을 비롯해서 모든 독서법 책을 다 보고 연구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독서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의 퀀텀 독서법의 어떤 초대가 된 거예요. 퀀텀 독서법. 퀀텀. 예. 네. 퀀텀이라는 게 뭐 뜻입니까? 퀀텀이란 말은 퀀텀 점프란 말이 물리학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어떤 원자가 에너지가 흡수되면 갑자기 이 원자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막 굉장히
좋아지면 발전하면 그걸 퀀텀 점프라고 하고 또 이게 또 물리학에서 시작했는데 전 분야에서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흑백 TV만 계속 보다가 갑자기 칼라 TV를 보게 된 것도 퀀텀 점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퀀텀 독서법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곳의 강의실은 공부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남녀노소 불문,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 김병완 작가의 독서법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어디서 오셨나요?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막 평범한 독서가들을 독서 천재로 도약시킨다는 일명 독서 혁명 프로젝트.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에게 김병완 작가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글자에 집착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이미지화해 우뇌를 자극하면 책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이다. 작가님이 쓰신 퀀텀 독서법 책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뇌를 자극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좀 센세이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자극으로 와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을 따로 만나 1대1로 지도를 해준다. 수강생들의 독서 스타일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해법을 알려주는데 그동안 김병완 작가로부터 독서법을 수강한 사람은 2,500여 명에 이를 정도. 새벽에 아침에 제일 좋아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딱 30분 하는 게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김병완 작가의 독서법은 속독법과 다르다. 속독법만큼 속도는 빠르지만 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수강생 개인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독서 능력 모두를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항상 느려서 책 읽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는데 그 방법을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달리 방법을 했는데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평범한 분들이 독서를 정말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독서법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다 사직서를 내고 3년간 도서관에서 10,000권의 책을 읽은 김병완 작가. 10,000권의 독서는 그에게 통찰의 힘을 안겨주었고 3년간 60권의 책을 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수불석권이라고 해서 책에서 손을 놓지 않고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여기도 책이 있고 집에 가면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식당에도 책이 있고 거실에도 책이 막 있고 휴게실에도 책이 있고 그런 거죠. 예.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10권의 책을 낸 김병완 작가. 그중엔 퀀텀 독서법을 비롯해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이다.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책을 낼 수 있는 비법은 특별할 게 없다는 작가 김병완. 저는 뭘 하다가 일이 안 되고 막혔을 때는 무조건 도서관에 가고요. 또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고. 도서관에 갔을 때 뭐 막히고 이런 게 돌파구가 확 생기고요. 책 쓰기의 소재를 다 찾아요. 그래서 도서관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 하는 거죠. 예. 대기업 사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김병완 작가. 그는 오늘도 독서법 전문가이자 멘토로 강연과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완 작가가 책 읽기와 책 쓰기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사유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병완 작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은 네. 내 인생의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가요? 보여주세요. 보죠. 30년간 공부한 어느 지식인의 자기 성찰, 공부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책 표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예. 제가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첫 책이네요. 공부의 기쁨이란 이란 무엇을?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독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 읽고 있는데요. 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공부의 신도 많고 공부의 방법, 점수 올리는 법,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 공부의 방법에만 집중해서 막 얘기한 책들이 도서관에 가보니까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부의 기쁨을 알아야지 우리 학생들도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공부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작가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백수무직자였는데 공부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원고지를 사서 막 쓰게 된 거죠. 무작정 쓰고 그걸 다산북소에 그냥 보냈는데 책 출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의미 깊은 네. 첫 책이. 첫 책의 표지. 저게 중요한 사진이군요. 예. 그 뭐 닥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어떤 정해놓고 뭐 물리 뭐 각 분야의 책을 이게 정해놓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서관에 가면 이제 0번부터 600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도서관에 가면 아침에 딱 가면 막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책을 다 꺼내요. 막. 그리고 막 읽어요. 읽다 보면 이게 독서는 해보면 아시겠지만 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뇌과학 분야를 좋아해서 읽다 보면 심리학으로 점프하게 되고 또 심리학을 읽다 보면 또 인간 계속 점프하게 돼서 굉장히 넓게 독서를 하게 돼요. 아니 첫 책을 출간하시고 3년간 무려 60권의 책을 내신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출간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책 한 권 쓰는데 진짜 빨리 쓴 책은 5일 만에 한 권을 쓴 적이 있어요. 5일 만에 한 권이요? 5일 만에 책을 한 권 쓰고 출판사에 넘겨준 책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독서의 두께와 양이 많으면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시성 두보가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시를 썼어요. 독서 파만건 하필 여유신. 독서, 책을 읽는 것이 독서 파만건, 만권의 책을 읽게 되면 하필 글을 쓰는 것이 여유신,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전율했죠. 왜냐하면 제 얘기거든요. 저는 책을 쓰려고 독서를 한 건 아니었는데 3년 동안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쓰는 게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게 빨라지고 쉬워졌는데 사실은요.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세계 최고로 독서를 많이 했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썼고 책도 잘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굴까요? 구한말 시대 해강 조선시대 조선말 해강 최한기 선생님인데 이분은요 정말 독서의 대가였어요. 평생을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집필한 책이 1000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책을 쓰는 게 정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다작가들이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었는데 이 1000권의 책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900권 이상이 다 불태워졌어요. 이 최한기 선생님의 수준이 괴테나 칸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후회되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의 책 쓰기 노하우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진짜 그야말로 영업 비밀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항상 저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본보다 독서 강국이 우리가 될까? 근데 이미 일본은 독서 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보다 좀 더 강한 게 필요했던 거죠. 대한민국을 책 쓰기 강국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빨리 역전이 되겠구나. 그래서 책 쓰기 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책 쓰기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를 믿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200명을 작가로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성공시킨 거죠. 3년 200명을요? 예. 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수업을. 근데 이제 내 후배 기자들 보면 책 한 권 내려면은
한 권내려면 최소한도 진짜 말씀하듯이 책을 10,000권 이상 읽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8주 책도 읽지도 않는 주부가 어떻게 해서 책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저한테 그래요. 작가님,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내공이 없어요. 없는데 책을 써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한 3년 동안 책만 많이 읽었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때 책 쓰기 수업에 올게요. 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 제가 대답해요. 그렇게 내공이 쌓이면 그때는 책 쓰기 수업에 올 필요가 없다고. 혼자서 책을 쓰시라고. 쓸 수 있게 제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교육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 앞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진리와 노하우를 빨리 배워서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을, 더 좋은 책을 더 계속 써서 더 발전하는 개념이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100세 인생이니까. 그래서 빨리 오셔서 그 노하우를 배우면 정말 자기가 혼자 하면 한 5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쓸 수 있는데 빨리 배우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제대로 배우니까 8주 만에 자기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훨씬 더 잘 써주세요. 이야기가 더 많으시니까. 호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책을 쓰셔야 돼요. 책을 쓰시게 되면 그 책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배우게 되고 후배들도 많이 배우게 돼요. 정말 중요한 책이 한 수십 권, 수백 권은 분명히 나옵니다. 8주에 출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빨리 김영환 작가님의 책 쓰기 영업 비밀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궁금하시죠? 드는데요. 제가 몇 예.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영업 비밀, 글쓰기 영업 비밀 첫 번째 보여주세요. 네, 보죠. 책 쓰기 영업 비밀.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 네. 자유롭게 써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 프리라이팅은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작가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프리라이팅은 우리가 일반서 산문을 쓰는데 적용이 안 되었죠. 시를 쓸 때만 적용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보다 글쓰기를 더 잘하는 선진국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책을 읽고 나서 3년 동안 60권을 출간했을 때 제가 저한테 비밀은 뭐냐면 책 쓰기를 배운 적이 없고요. 책 쓰기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제가 했던 건 저 프리라이팅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자유롭게 썼던 거죠. 우리가 책 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책 쓰기를 하려면 막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막 오랫동안 배우고 막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안네 프랭크의 일기를 보세요. 어때요?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요? 아니면 문장이 막 탁월해요? 아니죠. 그냥 어떤 소녀가 갇혀가지고 계속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위대한 책이 되고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대한 책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어를 보세요. 논어에 보면 기승전결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공자와 제자가 얘기한 걸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기승전결도 없고 책 쓰기에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어떤 문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논어는요. 계속해서 위대한 고전, 위대한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책 쓰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열심히 자유롭게 써봐야겠네요. 일단은, 왜 한숨을 쉬세요? 한숨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또 어떨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병환 작가의 책 쓰기 영업 비밀 두 번째는요. 네, 만나보죠. 뉴로라이팅? 이건 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이에요. 똑같이 책을 쓰는데 책이 친구나 친척, 가족 빼고 한 권도 안 팔리는 작가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 책 쓰기 학교에 보면 책을 그 가정주부들도 오시지만 한두 권 출간하신 분들도 많이 와요. 심지어 10권을 출간한 사람도 와요. 왜냐? 그러니까 책이 한 권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뉴로라이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 뉴로라이팅을 한마디로 하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쓰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죠. 글쓰기. 그래서요, 실제로 감성을 자극하는 글쓰기를 배우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8주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다르죠.
예를 들었어요. 이 뉴로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 햇반이 나왔어요. 햇반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요. 햇반의 제목이 뭐냐면 맛있는 햇반. 그러니까 햇반을 처음에 출시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햇반의 그 타겟은 누굴까요? 주 고객층은 누굴까요? 워킹맘이에요. 예. 그런데 문구를 싹 바꿨어요. 엄마가 해주는 정성이 담긴 햇반.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그래서 매출이 갑자기 엄청나게 뛴 거거든요. 그런 게 감성적인 뉴로라이팅. 감성을 자극하라.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편리를 그렇죠. 내세우기 전에 엄마의 정성을 그렇죠. 당했네. 그래서 저도 장바구니에 감성을 자극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뉴로라이터. 네. 마지막 영업 비밀은 뭔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목차가 반이다. 목차. 예. 책을 읽을 때 독자들이 서점에서 책의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대부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 작성만 잘하면 책 쓰기가 정말 쉬워져요. 왜냐하면 목차 작성만 제대로 해놓으면 책을 쓸 때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자기가 생각나는 부분 계속 서랍식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 쓴다는 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면 굉장히 힘든데 자기가 목차를 딱 작성해 놓으면 자기가 생각날 때 또 몇 개월 후에 또 써도 되고 그래서 책 쓰기가 아주 쉬워져요.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야, 그거 진짜 맞네. 네.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렇죠. 목차가 있음으로 해서 그 우리가 저 필요한 물건들은 항상 서랍이 진전에 그렇죠. 넣어놓잖아. 네이밍 해놓으면.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도 있고. 네. 야, 생각날 때마다 그렇죠. 메모해 넣어도 놓은 되고. 것도 거기에 딱딱 그렇죠. 집어넣으면 되고. 야, 그래서 책을 한두 권 써본 사람들, 기술을 아는 사람은 책 쓰기가 쉬워서 계속 써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는 거예요. 책을 여러분 한두 권만 한번 써보세요. 제대로 배워서. 그러면 책 쓰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이 저절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격차가 나는 거죠. 그 목차를 잘 쓰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이 목차를 잘 쓰는 방법은 제가 3년 동안 독서를 하고 또 3년 동안 60권의 책을 쓰고 또 3년 동안 200명을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의 2WIO에서 목차 작성법을 만들었어요. 목차 작성법. 위대한 리더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무엇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무엇을 하세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위대한 리더들이 역사를 바꾼 위대한 리더들이 항상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why부터 얘기를 해요. 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what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how를 얘기해요. 자, 이런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빨려들고 재미있게 읽는다는 거죠. 진짜 훌륭한 작가는 독자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읽는 게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책을 왜 써야 되는지를 파악하면 목차 작성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왜 쓰느냐. Why, what, how. 예. 책 쓰기 노하우를 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퀀텀 독서법을 알아볼까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얘기인데 폭발적으로 독서하는 능력이 는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비법인 거예요? 기존에 일본에서 시작된 속독법이요. 문제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속독법의 문제가 뭐냐면 독서는 두 가지예요. 눈의 인지 과정 그리고 뇌의 사고 과정. 책을 읽어서 진짜 이 뇌가 막 생각을 해서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 게 독서의 완성인데 이 속도법은 일본에서 들어온 속도법은 눈 운동, 시폭 확대 운동, 눈 운동에 너무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들어오는 거죠. 이 뇌에. 근데 이 뇌에서 이거 충분히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게 약간 딸린다는 거죠. 이 퀀텀 독서법은 눈 운동하고 막 눈 운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냐면 이 뇌 운동만 시켜요. 뇌 운동? 예, 그걸 브레인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이 뇌 운동만 시켜가지고 뇌의 어떤 몰입력과 이해력과
뇌의 어떤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뇌 중심의 독서법이 퀀텀 독서법. 저 역시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이 퀀텀 독서법으로만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3가지 독서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3가지 독서법을 계속 매일 실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퀀텀 독서법이에요. 많은 책을 빨리 접하는 거죠. 근데 2번째가 초서 독서법이에요. 초서. 네. 도서관에 가서 10권, 20권의 책을 이렇게 읽게 되면 그중에서 진짜 2번, 3번 곱씹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다시 선별해서 구입을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또 그 책을 초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서를 또 한 달 몇 주가 지나면 또 초서한 책들이 또 10권, 20권이 되면 거기서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뽑아요. 진짜 좋은 책을 뽑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 책을 계속해서 독서를 해요. 이게 율곡이와 태계이항이 했던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율곡이와 태계이항이 했던 독서법은 뭐냐면 한 권의 책을요. 진짜 암기할 정도로 읽는 게 아니라 이 한 권의 책을 완전히 통달해서 도사가 될 때까지 이 책을 완전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사가 될 때까지 통달할 때까지 이 책을 읽어요. 그게 율곡이의 숙독 독서법인데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주제나 책이 있으면 계속 읽어요. 그게 공자가 했던 독서법이거든요. 공자는 원래 40대 중반까지 평범한 상가집 개, 집이는 개였어요. 루저였어요. 근데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5년 동안 한 권의 책에 미쳐요. 이 한 권의 책에 통달할 때까지 한 권의 책에 미치죠. 근데 5년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미치냐면 위편 3절에 고사가 나오죠. 근데 이 한 권의 책을 통달하고 나서 50이 되면서 지천명을 알게 되고 성인의 군자로 올라요. 그래서 이런 독서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거죠. 뇌 훈련을 해서 빨리 읽게 하라. 우리 김병환 작가님의 책이란 뭘까요? 책은 제 인생에서 진짜 뗄 수 없는 제 인생의 전부죠. 책은.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도 참 궁금합니다. 독서도 보니까 클래스가 다르다. 독서도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의 클래스가 다른 소명을 위한 독서, 위대한 독서라 했던 우리 선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연구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후손의 후손이 또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다는 걸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그걸 발굴하고 연구하려고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을 더 발굴하고 더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새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깨달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값지게 꾸몄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찬의 토크앤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돌파해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독서하는 것은 진짜 애국입니다. 독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독서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이 꼭 해주십시오.